네, 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으신 베팅의 순간 저희 증권광장 첫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오늘도 커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은 FOMC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날엔 대표님께서 먼저 시황을 좀 봐주시고 시작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제가 한 12월 달 이 전체적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12월 달 기준으로 2차 전지 쪽하고 게임 섹터 이쪽 섹터의 매도가 굉장히 집중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원래 2차 전지가 주도했던 예전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뭐 정유화학이라든지 철강, 굉장히 저평가가 심한 뭐 IT,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으로 좀 매기세가 앞으로도 연말 지날수록 연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수 자체는 미국 시장에 크게 연동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이렇게 훼손을 안 하는 대형주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런 당분간 낙폭과대 가치주들이 올라갈 움직임이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최고의 주도주는 연초에 이제 빅사이클이었죠. 이제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필두로 예.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연초에 나왔었잖아요. 예. 저는 이런 움직임이 1년 뒤로 좀 미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관련주, 지금 현재 생각 외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고점을 치고 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불과 한 6개월 전으로 갔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좀 순환매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나 이런 전기차 좋은 성장 섹터는 맞는데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다소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아침에도 이 게임 섹터들이 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줘도 맞습니다. 강하게 치고 간다기보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좀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게임이든 2차 전지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라든지 이쪽 섹터는 좀 올라가게 된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중을 좀 반도체 쪽이나 이런 낙폭과대 종목으로 바꾸는 게 조금 수익을 올리기에는 낫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네. 해석이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도주가 바뀔 때는 시장이 한번 신저가를 찍을 때 바뀌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주도주는 보통 막 지수가 폭락을 할 때 가장 먼저 회복을 해주거든요. 예. 항상 그래왔던 게 2차 전지 섹터인데 이번에는 시장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치고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관련주라든지 대형주, 낙폭과대 관련주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수를 다시 한번 윗단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고평가 밸류에 있는 종목보다는 저평가 밸류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빠진 대형주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이유네요. 네.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팅의 순간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라가지고 이 종목은 좀 오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뭐 MC넥스, 캠트로닉스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로 좀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에요. 내년에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고 또 신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고 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목을 찾아보는데 현재 이 밸류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올랐지만 싸게 거래하는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인데 3분기에 듀얼 트리플 카메라용 액티브 얼라인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장비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영업이익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이런 관련주들의 자율주행이 꼭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모트렉스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위에서 치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이쪽 시장에서는 카메라 부품 조립 분야로 또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재화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G 이노텍 굉장히 최근에 탄탄한데 여기 이외에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회사에서도 밝혔고, 예.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중심에서 어느 정도 뭐 전망 산업 밝지 않겠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최고가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담, 그냥 정말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술적인 네. 부담, 혹은 네. 밸류에이션 부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을 일단 한번 보시면은 네.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이 손바뀜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12월 13일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나면은 이게 또 한번 오른 다음에 확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단은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 올랐다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 자, 월 차트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재무제표를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가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여기보다 싼 종목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도 일단은 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기판 관련주 또 반도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주가가 오른 다음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 아니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오른 다음에 이렇게 버텨주거든요. 이것은 새롭게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번 주도주로 치고 가게 된다면은 큰 수급의 이탈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고가 매매 또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주가 좀 올랐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29,000원이 좀 이탈이 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쭉쭉 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29,000원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매수가를 22,300원에서 22,800원 요 박스 안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29,000원 1차적으로는 24,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두터운 매매벽을 뚫기 일보 직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네.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예전에 하이비전이 올라갈 때는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었어요. 수급은 이때도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한번 목전에 두고 나서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바뀜은 외국인 투자자들. 네, 외국인 적극적으로. 기관의 이제 손바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팅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LG생활건강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화장품주 정말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싼 종목들이 아모레퍼십, 아모레쥐 그리고 또 뭐 코스맥스, 네. 뭐 예전부터 최근에 거래한 연우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화장품 쪽이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개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도 예. 시장에서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봤던 예. 부분들이 있는데 관심 못 받았어요. 이 정도라면 일단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낙폭과대에서 1차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대형주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LG생활건강도 현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기관들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뭐 럭셔리 브랜드 아시겠지만 후라는 중국 수요는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광고제 시즌 이후에는 매출이 뭐 3,300억 정도 기록했다고 하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에서 뭐 판매 기준으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3위, 뷰티 카테고리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가 LG생활건강입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 있었죠. 그동안 코로나19라든지 외부 충격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변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LG생활건강이다. 그래서 뭐 여기는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생활용품, 음료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필수재 성격,
최근에 또 음식료 업종이 밑에서 올라가거든요. 네. 뭐 농심 같은 기업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밸류 측면이 싼 기업들이 많아서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바닥권이라서 큰 부담은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그 화장품주들이 네. 정말 소외됐었어요. 말씀처럼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반영을 못했고,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도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되면 네. 화장품주에 몰리는 그야말로 심리가 예, 좀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흐름을 보니까 오늘 만약에 거래두기가 강화가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가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행, 항공 이런 쪽이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보면은 이 여행주도 보면은 계속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됐다. 괜찮다. 자, 낙폭과대 대형주들을 저희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장품주 네. 슬슬 봐도 된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일단 경무에 시달리셔서. 일단 예. 기관들이나 연금, 연기금 이쪽, 보험 이쪽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빠진 종목을 땡기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아모레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하락한 상황에서 오늘 아모레도 굉장히 견조하고 사실 아모레 퍼시픽도 사실 조금 제가 들고 나올까 했었어요. 아, 아모레 그래요? 퍼시픽이 오늘 치고 올라가는데 요것도 사실 저는 조금 지금 당분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도 지금 주가가 그 정도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 수급도 괜찮아서 현재 구간이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뭐 116만 원 정도 전후에서 관심 가져 보시고 손절가는 우리가 113만 원에서 아니면 한 110만 원 정도 보셔도 되고 워낙 가격 비싸니까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130만 원 전후를 보고 나서 수급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좀 있고요. 네. 예, 그렇죠. 뭐 배당을 노리고 지금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조금 낙폭과대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자, LG 생활건강을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배팅의 순간의 종목은 CJCGV입니다. 아, 저는 이정모 대표님의 이런 면을 네. 참 뭐랄까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번 CJCGV를 봤었고 네. 낙폭이 좀 많이 나와서 네. 걱정을 하시고 AS도 해드리고 했는데 또 다시 이 종목을 배팅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예.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 CJCGV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물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CJCGV나 뭐 최근에 여행주, 항공주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좋게 보는 섹터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고퍼에 사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 저퍼에 파는 게 우리가 이제 밸류가 좋아질 기업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지금 보니까 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진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동안에 이제 영화관 안에서 이제 팝콘이라든지 음료 이런 것들도 먹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연말 대작도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CJCGV가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이제 터키 이쪽 부분에 있었던 5월달 기점으로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연구체라든지 유증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다소 아직까지는 치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씩 기관들이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 역시 이 종목 역시 같은 질문이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소개를 하신다는 것은 네. 이 관련된 움직임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이 빠진 폭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재택 이쪽도 오르지만
이 리오프닝 관련주도 하나투어 또 뭐 전통적으로 CJ 프레시웨이 여기도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예요. 여기도 음식료 업종이고 보면 이제 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구간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저점 21,7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28,900원까지는 절반 정도는 되돌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도 괜찮다고 보여져서 손절가 잡고 보신다면 현 구간 문제 없겠다. 그리고 CJCGV도 이제 독점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거의 우리나라의 다른 물론 영화 상영관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지금 가격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표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물 한 잔 좀 드시고 네네. 하십시오. 네네. 저희가 너무 열띤 방송 때문에 물을 좀 한 잔 갖다 드렸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네. CJCG 그러면 좀 아프지만 질문을 네. 좀 네. 드린다면 이전에 소개해 주셨을 때 높은 가격에서 네. 좀 매수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소위 물타기 전략 괜찮겠습니까? 저는 딱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을 탄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중이 이미 많으시면 안 타는 게 낫습니다. 가방만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응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내가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21,700원 라인을 그 새로 물타기한 가격은 그 비중은 털어낼 각오로 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종목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여러 섹터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만 딱 사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내가 비중만 커지니까 그렇죠. 21,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비중이 그렇죠. 작으신 분들은 예.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위에 이제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니까 물타기를 했을 때 단가가 확실히 낮아진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섹터를 보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한 종목 물 타다가 어느새 대주주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우리 없는 종목입니다. 네. CJCGV 저희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대형주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우리 LG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뭐 대형 낙폭과대 내년을 빛낼 수 있는 섹터로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여기는 꼭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정유학, 철강, 낙폭과대 반등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실적 굉장히 턴어라운드 강하게 들어갑니다. LG전자가 사실 어제 LG그룹의 블럭딜 효과로 인해서 그저께 좀 상승분을 훼손했던 게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면 또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지만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좋아진다. 4분기는 기대치를 좀 낮춰라. 근데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건 6개월 선행, 3개월 선행이거든요.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신규 고객 확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자사 TV의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우리가 사용 여부를 두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OLED 패널 쪽에도 LG 디스플레이가 독보적이라고 보여지고 규모가 커지는 이제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응하기 위한 뒷받침한 생산 능력을 갖춘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 OLED TV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데가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마트폰용이라든지 TV용 패널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조금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형주들을 그동안 저점에서 잘 잡고 또 수익을 잘 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 2% 넘게 오른 22,6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실까요? 네, 조금 보합권이었는데 좀 아쉬운데 대형주기 때문에 네네. 22,000원에서 22,300원 정도 요 라인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21,000원, 조금 더 21,000원 라인, 29,000원을 여기를 좀 강하게 깨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0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일단 24,500원, 1차적으로 25,000원 전후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그 장 출발하면서 이 종목들을 주시는데 그 이후로 장중의 네.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네. 있네요. 네. 네. 자 현재 2% 넘게 오른 22,650원 LG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베팅의 순간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